산업단지들이 이제 과밀화가 되다 보니까 충청도 지역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무분별한 민간 폐기물 매립장 설치는 결국 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세혁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한 악취와 분진 등 다양한 이유로 대부분 반대하실 겁니다. 지금 충남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설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장래규 PD,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현재 충남에서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설치로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은 5곳입니다. 이 중 4곳은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충남에 5곳이나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선다.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폐기물 매립장이 충남에 다 필요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도내의 폐기물뿐만 아니라 수도권 폐기물까지 충남이 떠안을 위기에 놓였다는 점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폐기물 매립장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역으로 내려오는 기업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 하지만 수도권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들이 충남으로 내려오고 있다. 때문에 도민의 생명과 자연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우리 도를 병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무분별한 민간 폐기물 매립장 설치는 결국 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아픔을 감내하며 고통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입니다. 환경부 통계 자료를 보면 사업장 폐기물 배출량은 충남이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한다. 그 이유는 충남 서해안에 대형 화력발전소가 많기 때문. 하지만 화력발전소 폐기물은 전량 도내에서 처리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은 약 15만 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충남에서 발생하는 양은 한 3만 톤 정도 되는데요. 충남에서 발생하는 양은 전국 발생량의 21%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발생량이 가장 많은 지자체 중에 하나입니다. 충남에서 이렇게 발생량이 많은 것은 충남에 소지하고 있는 그 대형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석탄재 등의 폐기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발생량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도내 폐기물을 제외한 수도권의 폐기물까지 충남이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수도권에 이제 그 산업단지들이 이제 과밀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그 사업장 폐기물의 한계가 이제 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 폐기물에도 이제 분명히 물류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충청도 지역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그 인구 밀도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은 농촌 지역 그리고 고령화가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 지역보다는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할 그 소지가 적은 지역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충남에서는 폐기물 매립지를 놓고 사업주와 지역민들이 힘겹게 싸우고 있다.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은 서산, 예산, 청양, 부여, 서천 등 5개 지역이다. 이 중 4개 지역이 법정 소송 중이다. 제작진은 지난 5년간 사업주와 오랜 갈등을 빚고 있는 부여군 은산면을 찾았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저기도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또 역사적인 백제 문화도시고 굿들의 상품이 연 6년간 지금 전국 최고 농산물 저기로 인증받아가지고 저기 근데 폐기물장이 들어오면 농산물 그것도 누가 여기 폐기물장 근처에 있는 농산물 누가 먹으려고 합니까? 먹으려고 않죠. 은산면 대양리의 사업 예정지는 81만 제곱미터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폐기물 매립지가 들어서면
유해 폐기물인 지정 폐기물이 매립될 예정이다. 사업장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로 나뉜다. 일반 폐기물은 관할 지자체가 허가권을 가지고 지정 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관할 환경청에 허가권이 있다. 분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유해성 기준으로 분류를 할 때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사업장 지정 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해 폐기물을 이제 지정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유해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지정 폐기물로 이렇게 명칭을 부여하고 있고요. 업체는 지난 2012년 지정 폐기물 매립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다. 이에 부여구는 산지 일시사용 신고에 반려처분을 내렸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부여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굴복한 업체는 현재 항소를 준비 중이다.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지정 폐기물이다 보니까요, 지자체에서 허가권이 없습니다. 금강유해 환경청인데 그 허가를 내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좀 쉽습니다.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허점을 이 민간 사업자들이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여군과 주민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업자가 이제 한 상태인데 이것을 부여군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 산지일시 신고라는 것이 지목이 이제 임야인 경우에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지질 조사를 위한 신고를 말하는 거거든요. 부여군에서 이제 반려를 해서 그 사업자가 좀 행정 소송을 지금 한 상태고 1심에서는 부여군이 다행히 승소를 한 상태입니다. 주민의 생존권과 친환경 농사를 지키기 위해 지난 5년간 긴 싸움을 이어온 주민들. 업체는 업무 방해 등의 이유로 주민 37명을 고소 고발하기도 했다. 어떤 민형사소송 관련해가지고 주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이 사실 엄청나죠. 그런 압박감도 크고, 뭐 재판 과정에 풀려나가는 것도 사실 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여러 차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생계도 많이 타격이 왔고, 심리적으로도 이 재판에 지게 되면은 그 돈을 다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불안감에 많이 좀 떨었던 게 사실입니다. 주민들은 지금처럼 소박하게 농사짓고 평생 살아온 고향 마을을 오래도록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다. 이 문제는 뭐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몇 년이 이어지는 이 지역 주민들의 생존에 걸린 문제다. 이 한 번 이게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뭐 이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금강 수계 아래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불안에 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역 전체 주민들의 어떤 생존권 요구, 그리고 당위성, 이 지역에서 당당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남의 거 뺏지 않고 내 거 뺏기지 않고 살고 싶은 것이 저희들이 뭐 소박한 소망인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앞으로 끝까지 이 문제는 막아내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결의입니다. 예산군 대술면 궐공리. 우리나라에서 멸종된 황새가 마지막까지 서식한 청정 지역이다. 대술면은 자연환경이 정말 환경적으로 최1등급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위 환경도 보시다시피 너무 좋고, 정말 어디 시골을 가면 축사 같은 데가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외지에서들도 이렇게 오시면은, 한 번씩 오시면은, 여긴 너무 살기 좋다고, 여기서 살고 싶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적한 시골 마을을 불안에 떨게 한 건 2013년 9월. 일반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위해 업체가 사업 계획서를 예산군에 접수한 것이다.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쪽 궐공리 지역은 습지가 있고 야생동물의 그 생태 통로, 그리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동물인 사기 서식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2010년도에 용역한
비오톱 지도 구축에서 1등급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민의 의견 수렴과 서류 검토 결과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부적합 통보하였습니다. 예산군의 부적합 통보에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사업자의 손을 들어줘 마을은 현재 매립장 설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패소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해줘야 되고 그와 동시에 사업주는 각각의 이 법률 15개 법률에 의해서 각각의 인허가를 거쳐서 설치 사업을 통해서 허가를 받게 됩니다. 주민들은 지난 3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는 사실에 몹시 낙담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고요. 살아가는데 너무 고통이 많아요. 이 폐기장을 불러온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너무 많이 입고요. 내가 여기서 태어난 데가 여기예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다시 객지 나갔다 다시 와서 살라고 왔는데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하니까는 제 억장이 무너져요. 여기 뭐 돈도 많은 사람도 없고 그냥 그날 참 농사져서 먹고 조금 남으면 돈 사고 저는디 그거 꼭 여기 폐기장 옆장에다 갖다 놓고 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 나가서 저기 돈이 많아서 어디 나가 살아 어떻게 그렇게 하려면 전부 이 땅 됐든지 보상해주고 땅을 갖다 전부 전부 그러고 쌤이 딴 데로 이주를 시켜 그러면 되지 왜 그걸 갖다니 여기 사람을 어떻게 쌤이 그냥 그걸 저기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1년 내에 2년 내에 아직 예산군에 15개 개별법 검토가 남아있어 주민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동안에 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재판하러 다니면서 어르신들 모시고 진짜 이 문제를 가지고 갈 때마다 몸도 안 좋으시고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갈 때마다 저는 정말 이장으로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 우리는 결과는 어쨌든 이거는 결과에 승복하고 어쨌든 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의 터전을 끝까지 우리는 책임지고 싸울 거예요. 조용하던 농촌 마을의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청정 자연을 훼손하려는 폐기물 매립장. 1990년대 말 폐기물 매립을 공공 영역이 아닌 민간 사업자들이 맡게 되면서 문제의 골이 깊어졌다고 말한다. 현재 이게 97년 IMF 이후에 그 민간으로 이관이 되면서 민간 영역이 돼버린 거죠. 환경부에서 위탁을 줘서 환경부의 그 위탁을 받은 사업자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환경영향평가나 그 사전환경 검토서 등의 요식행위들을 이제 거칠 수는 있는데 이런 행정 절차들을 거치는데 사전에 주민 동의를 구할 이런 이유는 없는 거죠. 공공시설이 아닌 이유로요. 한번 입지가 선정되면 민간 사업자는 복권에 당첨됐다 할 만큼 많은 이익을 얻는다. 대신 지역 주민들에겐 고스란히 피해만 남게 되는 형국. 때문에 일부에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매립지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주민들과의 그런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보안 장치, 그 안전을 좀 보장할 수 있는 주민의 그 환경 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제대로만 만들어진다면 매립지를 매립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폐기물이 어느 곳인가 우리나라 어느 곳에는 매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시골 마을에 이런 조용히 살던 마을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의지와 다 깨지고 서로 신뢰도 못하고 생계를 저버리고 여기에 매달려서 몇 년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어느 곳에 무엇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잘못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왜 이것을 민간한테 맡겨서 국민들한테 어렵게 만드는지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로 공장들은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는데 사업장 폐기물은 상대적으로 토지가 저렴하고 접근이 용이한 충남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 참 안타까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영역에서 다뤄지던 폐기물 매립장의 사업성을 이유로 민간 업체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업체와 지역민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 주민의 생존권과 자연환경을 위협하는 폐기물 매립장이 민간업체에게 맡겨진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네, 폐기물 매립장이 민간업체에게 맡겨지면서 안정성이 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제천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왕암 매립장. 지정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해 원주지방환경청과 제천시로부터 지난 2006년 허가를 받았다. 당초 15년의 운영 허가를 받았지만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매립량의 97%를 채웠다. 그동안 2차례의 에어돔 붕괴 사고가 발생했고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업주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하지만 비용 문제로 이행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이제 장기간 방치가 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침투수가 그동안 계속 유출되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뭐 일부 하천에서도 해마다 침투수 유출 같은 이제 그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농경지 또 농경지 오염을 통한 2차 오염들 이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주변에 아파트도 있는데요. 이 주민들의 건강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사업주가 매립장 사업을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을 사업 종료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업체가 사업 초기 부도 처리되면서 20억이 넘는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이 현재 미납된 상태다. 때문에 허가권자인 원주지방환경청과 제천시가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이렇게 방치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의혹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청에서는 이제 그 일반 폐기물을 이제 허가해준 지자체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제 말하고 있고요. 또 제천시는 의제 처리했기 때문에 이건 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양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 뭐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천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현상 유지만 제천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고연의 12만 톤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 중인데 그 처리 비용을 놓고서는 이제 이견이 좀 있는 부분이죠. 그 원주지방청 같은 경우는 한 20-30억 정도면 처리가 가능하니 그 정도 비용만 내려보내겠다라는 거고 그 사후관리 비용이 20-30년 정도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천시에서는 그 정도 금액 가지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에 들어서면 사업 종료 후 30년간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사후관리에 투입되는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사후관리 보증금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방치가 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다음에 이후에 이거 다 매립하고 한 이후에 이제 만약 이것을 정상적으로 복원하지 않고 이제 방치가 된다면 이제 그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그 금액이 사실상 여기 지금 보시겠지만 그 금액 가지고 이것을 다시 복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런 대형 사고 났을 때는 처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법과 제도의 그런 허점을 노리고 있는 것인데요. 인허가권을 따내는 과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법적인 요건만 가지고 그걸 따질 수는 없는 문제죠. 이후에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대책 없이 방치된 왕암 폐기물 매립장. 허술한 관리 감독과 폐기물 매립에 대한 제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초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등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개정했다. 그 법령을 운영하는 상에 몇 가지 이제 민간 사업계에서 좀 어떻게 보면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허점이 있었다.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 법령을 저희들이 개정해서 지난 1월 21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이행보증금 제도는 손익분기점 한 70에서 80% 동안 사용하다가
이렇게 부도내거나 포기하는 그런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사후관리 이용보전금 이 내는 사전에 적립한 시점을 시설 용량의 50%를 넣기 전에 미리 받아놓겠다. 이런 제도를 개선을 했고요. 서천군 종천면 화산리. 면 소재지에 살고 있는 이곳 주민들은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려는 업체와 9년째 갈등 중이다. 너무나 가깝지요. 그리고 모든 것이 만약에 폐기물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이 지방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판로가 없다고 그래요. 서울 같은 데서 알아주지를 안 해서 사 먹지를 않는 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제일 두렵죠 또. 이건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정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믿기가 어려운데 개인이 하는 걸 믿을 수가 있어요. 천재지변으로 파괴되고 못하면 지장이 많은데 뭐 개인이 하는 거 이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좀 결사 반대하는 거지요. 업체는 지난 2007년 일반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서천군에 최초 제출했다. 이에 서천군은 부적정 통보를 냈고 2번의 행정소송에서 서천군이 승소했다. 하지만 업체는 처리 시설을 변경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다. 서천군은 또다시 부적정 통보를 냈고 업체는 3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참 그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번이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고, 또한 이 업체 측에서 군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것이 그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 10여 년간 심적 고통을 겪으며 장기전을 이어온 주민들. 이제는 하루빨리 이 싸움이 끝나기만 바랄 뿐이다. 한 사람의 개인이 이익을 위해서 도저히 여기는 그런 게 앉을 자리가 못 돼요. 그리고 면사무소도 여기 있죠. 동네가 이렇게 가까운데 그게 무슨 그런 게 필요합니까? 지하수를 먹는데 안 스며든다는 보장이 있어요? 우리 여기 하수도도 없어요. 상수도도 없어요. 그냥 지하수 먹고 살아요. 그 폐기물이 우리 지역에 이로운 것이라고 하면은 와도 좋다라고 지역 주민들이 할 것인데 전혀 이롭지 않은 그 어떤 물건들이고 폐기물들이고 그 폐기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은 고통스러워지는 이런 어떤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전국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15만 톤. 재활용 다음으로 2만 5천여 톤의 사업장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는 실정. 그 이유는 재활용이나 소각보다 처리 단가가 낮기 때문이다. 많은 사업주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매립을 선호하는 구조인 것이다. 일단 매립이 꾸준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재활용이나 소각 비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립 비용이 싸기 때문입니다. 대개 매립 비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한 3만 원에서 한 8만 원. 상대적으로 배출자 입장에서는 싼 지역에 가서 폐기물을 그냥 매립하는 게 상대적으로 좋다는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피해만 주고 사업주의 이익만 가져오는 폐기물 매립장이 달갑지 않은 일. 특히 제천시 사례를 보고 더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다. 민간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 하더라도 처리 시설의 입지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해당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절차적인 과정에서의 개선들이 필요하고요.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이것들이 그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하는 사업자 이익으로 100% 귀속되기보다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나 주변 지역 주민들도 폐기물 처리 시설의 운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충남 5개 지역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폐기물 매립장. 행정력이 부족한 기초지자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폐기물 매립장 입주 시 사업자, 주민 그리고 또 행정 간 갈등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심화될 것으로 또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또한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갈등 관리팀을 만들어서 문제 해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는 폐기물 매립장 입주 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하거나 그 수도권 매립지와 같이 산업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국가가 처리 책임을 갖도록 하는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폐기물 매립장. 하지만 주민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매립지가 결정되는 방식은 끊임없는 갈등을 조장할 뿐이다. 주민들과 상생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거를 민간 영역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국가 산업 자체에서 본다라고 하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의 시설로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의 변화가 또 필요하고 환경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장 폐기물의 매립지 문제는 단순히 어느 지역, 지자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발생한 폐기물들이 저희 충남 지역도까지도 이동을 하고 거기서 저렴한 지가가 있는 땅값을 하는데 매립지를 조성을 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봤을 때 이런 거는 이제 환경 정의와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또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천 왕암 매립장 사례만 봐도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는데요. 폐기물 매립장 그 사업체가 유해 폐기물을 묻어놓은 다음에 부도 처리해버리면 고스란히 피해는 주민들 몫인데요.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할까요? 예, 사실 제천 왕암 매립장 같은 경우는 부실한 관리 감독과 제도의 문제점이 낳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아직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례만 보더라도 이 폐기물 매립장은 좀 더 공공성이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 매립장은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민간업체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현행 제도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네, 폐기물 매립장 때문에 수년째 불안과 고통 속에서 생활하는 지역민들. 이 충남도의 체계적인 대응 전략과 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래규 PD 수고했습니다.